주술과 세뇌 12, 세뇌를 푸는 방법들, 디프로그래밍, 엑시트 카운슬링, 엑시트 코칭. 세뇌에 빠진 사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수많은 컬트 종교가 생겨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도 오움 진리교 사건을 계기로 컬트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탈세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탈세뇌 혹은 탈회, 엑시트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디프로그래밍. 가장 초기의 탈세뇌 기법은 디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뇌를 프로그래밍의 일종으로 보고 그 프로그래밍을 해체하는 관점을 취합니다. 여기에서는 세뇌된 사람과의 논쟁을 기본으로 세뇌되어 있는 가치관이나 사유체계를 완전히 논파하는 것을 기본적인 테크닉으로 삼습니다. 이 디프로그래밍은 컬트 집단에 살고 있는 피세뇌자를 납치하듯이 데려와 감금하고 탈세뇌 전문가가 그를 탈세뇌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우 많은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느 이상 규모가 되는 컬트 집단에서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통해 방어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탈세뇌 과정 중 스스로 자해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과정상 매우 강력한 인권 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시 컬트 집단으로 돌아간 피세뇌자는 탈세뇌 전문가를 납치, 유괴, 감금 등으로 고소하여 그에게 합의금 혹은 배상금을 받아내고 탈세뇌 전문가는 파산하는 등의 문제도 함께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디프로그래밍을 통한 탈세뇌가 근본적으로는 세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디프로그래밍을 통해 피세뇌자는 기독교나 불교 등의 기성 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저 종교가 바뀌었을 뿐 컬트에 들어갔을 때 가지고 있던 자아의 문제나 정신적인 질환 등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다른 컬트 집단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한 재세뇌일 뿐 탈세뇌가 아니라는 비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엑시트 카운슬링. 디프로그래밍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따라 개발된 새로운 방법이 엑시트 카운슬링입니다. 엑시트 카운슬링이란 심리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방법으로 피세뇌자의 주체성을 존중하며 심리 상담을 통해 컬트에 빠지게 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으로 스스로 컬트에서 나오도록 하는 접근을 취합니다. 이 엑시트 카운슬링이 기존의 여러 가지 중독요법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을 다수 차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그저 컬트가 제공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중독되어 있을 뿐 스스로 중독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담을 통해 회복되면 스스로 컬트를 통해 컬트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의존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를 통해 이 의존성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몇 가지 중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이름의 문제입니다. 카운슬링은 그 단어가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세뇌자를 카운셀링에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피세뇌자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만 가능한 것이며 대부분의 피세뇌자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들을 보아서는 이들을 카운슬링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관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카운슬러들의 관점입니다. 이들은 심리학 전공자들이며 세뇌를 중독과 같은 선상에서 바라봅니다. 즉 이들이 보았을 때 세뇌당한 사람들은 심리적인 문제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이 취약성을 치료하는 것으로 세뇌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처럼 이러한 취약성은
우리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며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엑시트 코칭.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이 등장한 탈세뇌 기법이 엑시트 코칭입니다. 엑시트 코칭이란 탈세뇌가 아닌 다른 맥락으로 상담을 하지만 실제로는 탈세뇌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상담을 한꺼번에 행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금연 상담을 하면서 탈세뇌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탈세뇌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가 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이 상담 자체를 통해 피세뇌자의 자아를 강화시켜서 스스로 주술적 사고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연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금연을 위해서는 담배를 끊고 싶은 이유, 언제 담배가 피우고 싶은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탈세뇌를 위한 맥락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이나 태도 등을 분석하면서 상호관계와 반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사적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사적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 그저 상담자를 매혹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성이건 동성이건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탈세뇌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금연을 위한 맥락에서는 과거에 금연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병원 진료는 받아본 적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주로 전 단계에서는 공간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하고, 이 단계에서는 시간적으로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탈세뇌 맥락에서는 내담자의 전이를 파악합니다. 전이는 긍정적 전이, 부정적 전이가 있으며 상담자를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이하는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함께 상담자도 역전이를 통해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상의 인터뷰가 끝나면 상담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결과를 서로 설정합니다. 만약 인터뷰를 통해 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과의 관계성이 문제라는 등의 핵심적인 요소를 파악해내고 이것을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가 납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의되면 더 이상 이 상담은 금연 상담이 아니라 관계성 상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탈세뇌 맥락에서는 이 단계에서 내담자의 자아 건강성을 판단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얼마나 자아가 건강한지, 어떠한 부분에서 쉽게 주술적 사고로 퇴행하는지, 자아의 기능 중 어떠한 기능이 약화되었는지를 판단하며 상대방의 자아를 어떻게 해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렇게 기본 인터뷰가 끝난 뒤에 상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상담은 최면 상담이나 다른 어떠한 상담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담을 통해 금연, 정확하게는 관계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탈세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증상만을 위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단지 탈세뇌 맥락에서 내담자의 자아를 회복시키기 위한 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전이와 역전이를 이용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점을 회복시키고 전이를 일으키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패턴을 학습시키는 것으로 자아를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상담을 종료하고 새로운 패턴을 유지시키도록 숙제를 주면서 동시에 탈세뇌 맥락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소거하여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의 관계성을 해소합니다. 이것이 엑시트 코칭의 상담이며 대화는 한 가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대화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담의 방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관계성과 전이와 역전이를 다루는 법, 내담자의 자아를 회복시키는 법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이 됩니다. 엑시트 코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실제로 엑시트 코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엑시트 코치가 스스로를 엑시트 코치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게 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보고 그가 엑시트 코치임을 알게 되는 순간 그와의 상담이 탈세뇌일 수 있다고 의심하며 상담에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엑시트 코치들은 다이어트 코치, 피트니스 코치, 금연 코치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탈세뇌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알게 모르게 엑시트 코치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이 실제로 양지에서 활동하게 되면 탈세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음지에서 아름아름 행동하며 탈세뇌를 진행할 뿐입니다. 마치며 심리를 다루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뇌란 매혹적이면서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분야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부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세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뇌 기법과 그 정보를 음지에 두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낙후된 세뇌 기법을 찾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세뇌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근본으로 한 자아 심리학적 관점으로 세뇌에 대해 접근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아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스스로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들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이해와 주술적인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더 나은 삶과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